아니 근데 판사하고 이제 그 신랑이 하느라고 이제 검사는 아예 빠졌고 재판에서 우리가 계속 왜 파티션 없어지고 막 따져 보면 검사는 그냥 멍하니 그냥 아예 말을 안 해요. 근데 그 검사 측하고 싸워야 되는데 왜 네. 판사 측하고 싸웁니까? 아 이게 말을 안 하니까 이제 판사는 이제 우리 말을 들어야 되는데 또 듣기는 싫으니까 네. 자꾸 시간이 계속 이상하게 판사하고 신랑이 하면서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 그 신청서를 냈어요. 그럼 우리가 검찰 들어가서 뒤지겠다. 법원 검사. 예, 그냥 현장에서 내버렸는데 판사 되게 놀래더라고. 막 거의 막 파르르 떨 정도로 판사가. 검사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해도 됩니까? 하고 또 검사가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검사한테 뭐 그러면은 우리가 3개를 내버렸는데 태블릿 본체 복사 그리고 국가수거 검찰 없는 거 3가지 신청서를 냈는데 그거를 검사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너희 뭐 상관한테 물어봐가지고 뭐 2주일 뒤에 답변서를 가져와라. 그럼 또 검토하겠다. 뭐 그러면서 그러면은 1월 달에 그 또 잡았는데 1월 달에 이제 태블릿 가지고 증인신문 한다고 우리 보러 준비하라 그래서 아니 그럼 검찰이 그때까지 안 주면은 또 어떻게 되냐. 이걸로 거의 판사하고 우리하고 20분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1월 달까지 하려면은 쟤들이 최소한 11월 말에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는 거 봤을 때 그때까지 안 주면 우리가 준비를 못 하지 않냐. 그래서 그러면은 차라리 그러면 기만수를 먼저 하자. 우리 받을 때까지. 그래서 기만수를 하냐 마냐 가지고 판사하고 거의 했고 이번 재판부터는 검사는 뭐 아예 한마디도 안 했어요. 1시간 동안. 채택을 검찰이 최소한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이미징 파일을 주면은 1월 달에 그냥 가고 국가수 증인으로 그때까지 그걸 안 가져오면은 기만수로 간다. 예,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막 덤벼서. 근데 판사가 검사한테 해도 되냐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해. 아니 계속 나는 재판 수도 없이 봤지만 이렇게 사사건건 판사가 검사한테 물어보는 건 처음 봤어요. 모든 사실조회 모든 걸 다 검사한테 물어보고 검사는 답변 안 하고 자꾸 시간이 지체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검찰이 2주 안에 답변서를 내야 되고 우리가 반박을 해야 되고 그건 판단하는데 오늘 내 분위기로는 일단은 압수수색은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현재는 우리는 그러면은 태블릿 PC 본체 파일하고 국가수 파일까지는 일단 받는 걸로. 근데 검찰이 날려버린 파티션 4개 없애버린 거 나머지 하나 받아가라. 그건 우리 안 받는다고 선언했고요. 그건 증거 선는 거니까 우리 복원시키겠다. 지금 훼손됐다고 하는 것까지 해서 그걸 다시 받아내실 건가요? 다 3개를 다시 냈어요. 그러니까 훼손된 거 우리 압수수색대로 받아내고 본체하고 국가수 파일하고 3개를 다시 내서 그 3개를 접수해서 판사가 검사한테 줘서 답변서를 가져와라. 2주 안에. 그럼 2주 안에 안 가져오면 또 2주 안에 가져오겠죠. 이제 가져오는데 이제 안 된다고 써야 되는데 안 된다고 쓸 수 있는 논리가 정말 쉽지가 않죠. 안 된다고 그래서 모르겠어 어떤 답변 나올지. 지금 아마 김인성 교수님 더 잘 알 거고 참관하셨으니까 오늘 어땠는지. 갑자기 제가 보니까 지금 검찰 쪽에서 증거를 내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뭐 되게 이제 시간을 끈다든지 그러다가 아예 그냥 없애는 방법으로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저도 이런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보통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검찰이 가는 거잖아요. 그 이제 검찰을 압수수색하러 가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실제로 그게 법원에서 허락해 준다면은 가가지고 뭐 그 안에 있는 지워졌는지 그다음에 살릴 수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뭐 초기 원본을 일단 확보해야 되니까 그거로 지금 다 시작된 거니까 그게 확보한 다음에 검찰 보고서가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는 거고요. 그리고 확보 못하면은 이거는 이제 증거 인멸죄로 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이 사건 자체가 성립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한번. 그러면 그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검사 측에서 뭐 별다른 말은 없었는가요? 아니 한 시간 동안 한 말도 안 했지. 말을 할 수가 없죠.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제가 나 이런 재판 처음 봤는데 검사가 한 말도 안 했다니까. 사실 저희가 초반에 그래서 그 기존의 그 문서 제출 명령 다시 국가수 파일하고 아예 태블릿 실물을 달라 한 거랑 동시에 검찰 그 포렌식 팀을 압수수색해달라는 직권 압수수색 검증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재판부에서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래서 좀 검토를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했는데 5분 정도 한다고 했는데 한 10분 정도 논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들어보니까 법원에서 차마 이제 검찰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부담을 느끼고 대신에 달라는 거 빨리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검사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파티션이. 예, 예. 그건 아마 이제 받아서 증인신문 하는 게 어떠냐 이러는데 저희는 그거는 증거도 아닌데 맞잖아요. 증거 지금 그 검사가 제출한 포렌식 보고서에는 5개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증거로 지금 변 대표님이 징역을 갔다 오신 건데 하나만 제출한다 이거는 저는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이거는 받지 않겠다. 대신에 제대로 된 것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포렌식을 해서 직접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속 끝까지 주장을 해서 예, 문서 제출 명령 해주시기로 일단 긍정적으로 해주시기로 그렇게 한 거죠. 예. 검사 측에서 아까 검사한테 무슨 의견을 듣겠다 계속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일반적인 형사 재판에서는 그 자리에서 물어보죠. 이거 뭐 제출하시겠어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매번 검사님의 돌아가서 수사 검사랑 또 상의를 해서 또 따로 의견서를 2주 기간을 또 줘서 거기에 대해서 또 피고인이 또 반박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 전 처음 봤거든요. 검사 의견이라는 게 간단한데 있으면 내고 없으면 많은 거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런 쪽 재판은 처음 와봤어요. 제가 주로 한 게 이제 공안 사건들, 국가보안법 뭐 이런 거 했는데 그쪽에 오면은 일단 뭐 한겨레부터 쫙 깔려요. 그다음에 뭐 어디 민중해설이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운동했던 원로들도 쫙 같이 오고 그래가지고 되게 뭐 어떤 변호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조직이 잘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여기는 아무도 없네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진실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옳다면은 이런 세력들을 좀 모아야 되는데 2016년에 그 많던 분들 다 어디 갔는지 제가 보니까 상당히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태극기 들었던 사람 다 어디 갔지 다? 진짜? 지금 저기 우공당 저 밖에 우공당 가서 저 부정선거 또 돈 먹으러 가고 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압수수색해도 된다만 이렇게 결론이 나면 직접 가시는 거예요? 피고가 갈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우리는 전문가로 동원한다고 썼어요. 그래서 직접 가는 거죠. 저 법원 경위랑 같이 들어가서 판사랑 같이 들어가서 다 뒤져서 그냥 잡아내는 거죠. 그럼 이번에 우리 다음에 재판은 거는 기대가 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재판 전에 검찰이 2주 안에 어떤 의견서를 내고 우리가 어떻게 밟아가지고 재판부가 이제 명령서를 다시 넣어야 되는 건데 검찰이 어떤 의견서 낼 것 같아요? 검찰이 태블릿 본체 파일하고 그러니까 뭐 압수수색은 빼더라도 국가수 이미징 파일하고 제출하라고 냈잖아요. 검찰이 어떤 의견서 낼까? 안 준다 그러는데 어떻게 안 준다 그랬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안 주는 거는 본 적이 그러니까 이게 처음입니다. 지우는 방법으로 하는. 이미징 파일이 있나요? 국가수 이미징 파일은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서 우리가 확인했어요. 검찰이 갖고 있는 거를. 그럼 원본이 있는 겁니다. 네, 국가수 파일은 검찰에 대검에 어디더라 기록관가 있어요. 그거 확인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검찰이 이제 안 준다고 써야 되는데 왜 안 준다고 써야 될지 내가 전혀 나도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전문가님도 그런 적을 본 적이 없다니까. 그럼 국가수에서 갖고 있는 거는 이제 검찰에 네, 검찰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럼 국가수가 주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검찰이 그것도. 주겠네요. 예. 검찰이 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셋 다 검찰에 있어요. 태블릿 본체도 검찰에 있고 그 아카브에 있는 것도 검찰에 있고 국가수 것도 검찰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일부 없어진 거는 검찰에서 갖고 있는 이미징 파일이 없어졌. 예, 검찰이 했던 포렌식에서 없어진 거죠, 그게. 근데 그게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가수 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지. 사실은 다 받아야 되는데 다릅니다. 다 받아야 되는데 일단 국가수사도 빨리 받아야 되는데 국가수 나중에 했으니까. 근데 지금 검찰이 이렇게까지 안 준다는 거는 국가수 파일도 어쨌든 조작된 태블릿 PC를 1년 뒤에 떴기 때문에 그렇죠. 드러날 게 수두룩하니까 그것도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주면 안 되는 거여서 한테 내가 볼 때는 또 다른 핑계 또 그러니까 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못 주는데 이제 어떤 핑계 대고 안 줄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뭐 차기한 변호사 엄청 세게 얘기해가지고 이거 안 받으면 우리 더 재판 안 하겠다 수준까지 나와버려서 판사 쪽에서는 일단은 거의 주라고까지 사실 나왔어요 얘기가. 아니 안 하면 김한수 무릎을 했잖아요. 김한수인데 이거를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12월 최소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받아야 되는데 그또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적으로 김한수를 부르겠다. 김한수를 불러가지고 지금 이제 신규서는 태블릿 이게 없으면은
증인으로서 의미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 절차가 제대로 안 되면은 김한수를 부르자. 김한수를 아니 그래서 김한수를 해주기로 했고 만약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 11월 이제 23일 때 그 당일날 압수수색까지도 할 수 있다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사한테 이거 똑바로 처리해라. 압수수색 그 요청까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11월 24일까지 못 받게 되면은 결단 내리겠다고까지 얘기해서 그런 작업 들어갈 수 있을 정도 된 것 같아 판사가. 그래서 아까 차 변호사는 좀 만족하는 것 같더라고 판사 태도에 대해서. 김성 교수님, 이 태블릿 재판 이야기를 계속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증거를 안 주는 것을 처음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이 태블릿 재판이 이렇게 막가파시, 네. 뭐 법원이 명령을 해도 이 48시간 지나서 지금 뭐 한 달 넘은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그 증거를 내주지 않는 명령을 듣지 않는 이 검찰, 네. 이 행여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왔는데, 네네. 이 재판이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걸 예상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저는 뭐 태블릿 때문에 국정농단 돼가지고 탄핵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네네. 근데 최근에 뭐 2심에 태블릿 때문에 좀 증거 좀 봐달라 그래서 왔다가 네. 제가 그러면 증거부터 보자. 네. 보고서를 검증하려면은 증거 원본을 보면서 검증을 하고 이제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그런 보고서하고 원본하고 다른 부분을 찾아내 가지고 이제 네. 증거를 탄핵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는 그 증거를 그 확인하는 전문가한테 들킬지 모른다. 네. 뭐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재판에서는 이 공안 사건 재판하는 이쪽 진보 쪽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제 뭐 증거부터 받아내고 뭐 국정원의 조작을 밝히고 이렇게 열심히 해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쪽은 전혀 그런 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참 저 사실 그 이런 의뢰받기 전까지는 태극기 부대 그러면 그 깝깝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막 그냥 자기 억울한 것도 제대로 말 못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구석에서 이렇게 당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검찰이 증거 안 내고 뭉개고 이러면은 결국은 이제 형사 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런 문제를 처벌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를 하기 안 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 민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어떤 그 민사에 가가 법원으로 바로 가잖아요. 민사면은 그럼 이제 이것 때문에 손해를 받다 그래요. 손해배상 받는 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끝까지 개기면. 그러니까 검찰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증거를 조작했다 그래서 형사를 살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조사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결국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기업들이 회계 그 안 받으려고 아예 그냥 회계 자료를 없애가지고 그냥 회계 감시를 피해가듯이. 그 검찰 쪽에서 끝까지 오리발 내밀 가능성이 또 있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검찰이 그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고 하고 예. 그럼 이거는 그걸 못 찾게 되면 증거 인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 형사로 해봤자 또 그걸 검찰이 할 테니까. 이게 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수사하겠다 이런 의지가 없으면은 이거 그냥 묻히고 뭐 변희재 대표의 어떤 그런 손해배상 이런 거로 가게 되는 거죠. 그거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태블릿 전문가로서, 포렌식 전문가로서 예. 지금 이 포렌식 파일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지. 좀 몰라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감추는 게 있구나. 제가 경험적으로 해올 때 뭔가 이렇게 안 줄라 그러고 숨길라 그러고 이럴 때 이제 그 찾아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첫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막 그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차적으로 이런 건 처음 봤어요. 네. 이 절차적으로 지금 완전히 개무시하고 있는 상황. 예. 자, 다 정리됐죠? 자, 들어가서 한 가지만 더. 예. 저기 재판 9차 공판이 내년 1월 28일. 1월 23일. 예. 그건 이제 그 합의가 된 부분입니까? 예, 1월 23일로. 1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포렌식 할 수 있을 정도로 빨리 주면 모르겠는데 안 주게 되면은 그 재판은 일단 태블릿 좀 빼고 김한수로 가는 걸로 합의가 됐어요.
그 이동환 변호사 원래 네. 재판 일정이 네. 지금 10월이면 보통 11월이나 12월에 늦어도 12월에 잡히는 11월, 게 12월. 뭐 네, 네. 네, 통상적인 저희 시골에서는 한 달이에요. 한 달인데 이렇게 서울이라 늦게 또 대부분 내년 형사건이 사람이 많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인데 우리만 두세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예요. 1월로 넘기고 계속 뭔가 1월이 이제 사건이- 거의 마지막 재판되기 근데 때문에 문제는 1월 달 그러면 이제 인사이동 있죠. 예, 이게 또 재판이 연기될 1월 뒤는 인사이동 때문에 이제 한 거의 6월로 넘어가게 뭐 100% 6월 넘어가는 게. 그래서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니까 이 판사가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떠나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 태블릿까지만 하고. 그래서 물어봐서 아 뒤에 더 있다. 그러면 김한수부터 저 검사 또 우리 증인신문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거기서 마무리 못하는구나 해가지고 대충 이제 정리하고 1월 달까지 하고 이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재판장님은 나름 또 중립적으로 보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분이고 그래서 뭐 저희 입장 마음 같아서는 뭐 저놈의 검사 저거 좀 호통 좀 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낼 거는 빨리 내야죠. 계속 이렇게 독촉을 하니까요. 예, 그래서 좀 그 2달 사이에 뭐 좀 큰일이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판사들도 다 좀 감을 잡아서 일방적으로 검사 편을 못 들고 이제 완전 분리돼 버렸죠. 그리고 검사가 뭐 오늘 같은 경우 자기가 다 얘기해야 되는데 1시간 동안 한 마디도 안 했는데 이런 재판이 다 있어. 판사후에 검사니까 우리는 좀 상당히 불쌍한 민족 같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다 끝냈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